개념원리 수학원 수업 오늘은 마지막 챕터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는 그 학생들이 많이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학교 너희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쯤 학교 시험 볼 때쯤 되면 알겠지만 여기를 시험 문제로 안 내버려. 여기를 그냥 여기는 그냥 시험범위에서 뺀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나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은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열을 표현하는 법.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법.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뭐 수리 논술을 보거나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증명법은 수학 하에서 하나 배웠는데 결론 부정하는 방법. 수학 하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방법. 세 글자. 귀납법. 그치? 그거 하나와 오늘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법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보통 시험에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이 볼 건 294쪽 한번 봅시다. 294쪽에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A에는 N에 대한 식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항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수열 자체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열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웃하는 항의 관계로 증명을 해. 그런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있거든? 이건 되게 유명한 수열이라. 그 다음에 오는 수가 뭐게? 34.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은 전에 있는 둘 더한 게 다음 항이랑 같아. 그러면 이거 일반항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어떠한 규칙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를 만들어. 그리고 그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세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 그럼 그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개수가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생겨. 일반항을 굳이 구해야 한다면. 그 일반항 구하는 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근데 한 4년 전에 교육과정이 변하기 전에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모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피보나치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세요. 쓰레기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얘는 일반항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이 수열의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해야 하잖아. 야,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야. 얘는 유명한 수열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수열이면 이름을 적고 사람들에게 규칙을 적기가 어렵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지금 배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중간에 얘를 n번째라고 봐. 얘를 n 더하기 1번째라고 봐. 얘를 n 더하기 2번째로 봐요. 그러면 a n 뿌리는 규칙이 뭘까? an 더하기 a n 뿌리겠지. 이렇게 그냥 규칙을 적으면 아, 전에는 둘을 더하면 그 다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고 해.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그냥 이웃하는 항의 관계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낸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 이러한 식을 점화식. 그런 수열을 점화식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점화식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5가지를 다 설명해주고 여러분에게 암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그 5가지 수열에서 3가지를 날리고 딱 2가지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2가지도 규칙을 구하는 방법을 일반항을 외우거나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예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그 되게 좁은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몇 가지만 배우고 끝난다 라고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있죠. 그 교육 과정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그냥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뒤쪽에 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미적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니네가 할 수는 있어야 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딱 이 교재 안에서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하고 이후의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줄게요. 그거는 엄청 복잡한 내용이고 그냥 굳이 뭐 엄청 현재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나중에 진짜 한 거기 이거를 제대로 시험을 보기에는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면 여러분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된 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AN 뿔 1에서 AN을 뺀 게 D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등차 중앙은 AN 뿔 1은 공식이 뭐지? 2분의 그렇지. AN 더하기 AN 뿔 2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등차와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야 얘는 등차 수열이야,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고 이게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 이게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 얘는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등비 수열도 정의할 수 있는데 등비 수열은 AN 뿔 1 AN 분수로 나타낸 건 R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제곱을 할게. 제곱은?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눈치만 채면 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책에서 표현하는 거랑 제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2를 곱하고 제곱을 하고를 그냥 어디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방금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총 5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는 날아갔어. 딱 2가지 남았거든? 그런데 이 2가지를 나타냈을 때 얘네들을 좀 이따 이름이랑 유형 그냥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로 배우는 건 이런 형태예요. AN 뿔 1은 AN 더하기 N에 대한 식.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AN 뿔 1이 AN 더하기 K? N? 이렇게 나타낸 그런 걸 의미해. 그러면 얘가 뭔지 알아? 그냥 내가 한번 숫자를 집어넣어서 보여줄게. 만약에 A1이 1이라 생각을 하자. 그럼 A1은 1이야. A2는 뭘까? 3이요, 4. A2는? B지. 마이너로. N에다 1을 집어넣으세요? A2는 A1 더하기 1이지. 3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해서 2가 되는 거야. A3은 A2 더하기 2지. 그럼 여기다 2 더해서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여기다 3 더하면 7이 되고.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죠? 개차 수열. 우리가 그 개차 수열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을 그 수학적 귀납법, 거기 그 방법을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개차 수열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개차 수열은 일반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기억나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개차의 규칙, 개차 일반항 이렇게 구하라 그랬지. 네. 이걸로 구할 사람이 이걸 구해도 돼. 네. 하지만 이건 교육 과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냐면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열엔 개차 수열과 또 하나 더 있거든. 그 두 수열은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축차 대입법. 순서대로 대입한다. 그 개념이야. 그 방법만 여러분이 알면은 굳이 이런 일반항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배울 건 어떻게 생긴 아이를 배우냐면 AN 뿔1이 AN에 FN을 곱한 형태를 배울 거예요. 이건 처음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N 뿔 1이 A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을 곱하는 개념이야. 점점 커지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아까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이건 사실 그 정확한 이름은 아닌데 그냥 내가 붙인 거거든? 내가 붙인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선생님이 붙인 거거든? 그냥 걔 비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차이가 비를 이룬다. 수열의 차이가 비를 이룬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얘도 왼쪽에서 설명한 축차대입법이라는 방법으로 풀 거야. 하나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풀 거야. 그거는 딱 방법만 보여주면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필수예제 1번 보자. 이건 엄청 쉬워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A1이 5야. AN 뿔 1이 AN 플러스 8이래.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를 좀 채야 한다고요. 공차는 8.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에요.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 8N. 8N? 마삼. 그렇지. 그렇게까지 구할 수 있으면 돼. 자, 얘는 어떤 수열일까? 그치. 등차 수열이지. 이 등차 중앙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이거는 공차 얼마죠? 4죠. 그러면 일반항은 4N 마이. 진짜 한 10조 커지지?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수열은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2네. AN은 1 곱하기 2의 N-1. 2의 N-1이죠. 그 다음에 정의된 수열, 얘도 이게 정의된 거 보면 얘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공비 얼마지? 2분의 3이지. 그럼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3의 N-1 제곱. 이 정도 다 암산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엄청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진짜 배우는 중요한 내용을 좀 넘어갑시다. 필수제 3번. 이렇게 된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얘가 개차 일반항이다. 얘가 규칙이야.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개차 수열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개차 수열 다 날아가고 축차대입법이란 단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수열에서 n은 1부터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1이야. 축차대입법은 숫자를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순서대로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럼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을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는 a1 더하기 1 되는 거야. n에다 2를 집어넣을까? a3은 a2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n에 3을 집어넣을까? a4는 a3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규칙 잘 봐야 된다. n에다가 집어넣을 때 얘네들이 같은 숫자인걸? 규칙을 잘 봐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답에다 틀려지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0번째 항이지. 난 그냥 n번째 항을 구할게. 그럼 n번째 항을 구하려면 n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야 an이 될까? 여기 좀 중요해. n-를 집어넣어야 돼. 마지막을 n까지 집어넣는 게 아니라 n-1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 an에서 끝나거든. an은 그럼 여기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n을 구할 때는 개차를 n-1번 더하는 그 개념이 되는 개념이야. 이 상태로 어떻게 하냐? 이걸 더해버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생각해야 돼. 양쪽이 똑같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애를 똑같이 몇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양쪽은 똑같아진다. 그럼 이걸 더했다고 쳐봐. 그럼 왼쪽에는 A2가 있고 오른쪽도 A2가 있죠.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사라집니다. 이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얘는 안 사라지죠. 그러면 A에는 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그냥 K라고만 적으면 되겠지. 그치? K니까. 이렇게 적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배우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러면 아까 내가 설명한 개차 일반항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문제에서 축차대입법으로 푸세요 라는 말이 없으면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거 개차 수열인데 얘가 개차 일반항이구나? 얘를 그냥 시그마 K가 1부터 N말까지 이거 해버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개차 일반항이라고.
개차 일반항이니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마일까지 일반항. 근데 여기 N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지? 변수가 K니까 K로 바꿔 적는 거. 이건 어렵지 않잖아. 예. 그러면 20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사실 19에서 끝나. 1부터 19까지 합을 구하면 돼. 1부터 19까지 하면 190이거든? 다 191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빨리빨리 여러분 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그런데 개차 수열이 있잖아.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드는 개차 수열은 D를 항상 등차 수열로 뒀죠. 근데 D가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D가 등비 수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하나씩 집어넣을게요. N이 1이에요. A2는 A1 더하기 2. N이 2예요. A3은 A2 더하기 2의 제곱. 어차피 여러분 다 아니까 생략하고 N자리에 N마일을 집어넣어요. 그래야 AN이 나오니까 2에 여기는 뭘까? N마일일까? 맞네. 자, 이거 더해. 여기랑 여기랑 같아. 1, 1제곱, 2, 2제곱이라서 N마일이면 N마일 제곱인 거야.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좌변에 나오는 건 AN, A1 첫째 항, 2, 2의 제곱, 2의 N마일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 얘네만 한 번에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자,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은? 그렇지. 시그마 쓸 필요 없잖아.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 합공식을 쓰자고. 공비가 얼마죠? 그렇죠. 2마 1분의 첫째 항 1, 2의 n제곱이에요? 네, 맞아요. 항이 n개거든요. 나타내면 되지. 엄청 쉽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비율이 나타나는 수열이거든요. 필수예제 4번. 야, 좋은 질문이 아니야.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얘가 하나 생기니까 그냥 여기를 그냥 다 수열로 본 거예요. 빼고 하고 마지막에 1 더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비율 문제거든요. 이 비율 문제도 어떻게 푸냐? 방금처럼 축차대입법으로 일일이 싹 다 집어넣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집어넣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해요. 집어넣어서 나오는 숫자가 뭐인지를 규칙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해. 한번 해볼게요. 자, n에 1 집어넣어요. 그러면 a2는 여기가 2분의 4 a1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빨리빨리 적으려면 얘랑 얘랑 같은 숫자라는 거 캐치를 해. 얘보다 이 큰 수라는 거 캐치를 해. 그래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n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a3은 3분의 5 a2.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n이 3이야. a4는 4분의 6 a3 땡땡땡 n이 n마일 an은 n분의 n 뿌리. 그렇지. a n마 1 되는 거야. 아까는 더했죠. 여기는 곱합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곱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곱하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약분되겠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건 AN은 첫째 항이 1이죠. 남는 거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없지만 n마일분의 n뿌리까지 적을게요. n분의 n뿌리. 얘네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애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방향으로 사라지지. 그럼 그 다음에 사라질 거야. 그럼 얘도 사라지겠지. 여기서 어떻게 추리하냐면 분모 2개 남았잖아요. 분자가 2개 남는 거야. 그걸 캐치를 하라고 이렇게 사라질 거다. 그래야 마지막에 몇 개만 적어도 여러분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A에는 6분의 n뿔 1, n뿔 2겠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지금은 A20 구하라고 하면 곧바로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S10 구하라고 해버려. 수열 주고 S10은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AN을 구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식이 됐지. 야,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아? 등차 수열이잖아. n에 대한 2차 식이면 등차 수열이야.
혹은 그냥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잖아. 얘를 다시 시그마로 나타내서 또 더하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같은 패턴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건 한번 해보자. 이거는 형태가 조금 다르면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형은 좀 더 해보자. n에 1 집어넣어. a는 2의 1제곱 a1, a3은 2의 제곱 a2, an은 2의 n-1제곱 a n-1. 헷갈리죠? 지금 1 집어넣으면 1, 1이야. 2 집어넣으면 2, 2고 n-1 집어넣으면 n-1, n-1이다. 이 상태로 곱하라고. 그러면 an 이렇게 사라져. an은 2의 1제곱은 1이지. 곱하기 등비례가 아니지. 아니에요. 응.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치 같은 아이를 곱했잖아. 그럼 얘는 그렇지. 지수에 합의되지. 1부터 n-까지 더했지. n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 복잡하지? 헷갈릴 때는 그냥 나처럼 이렇게 일반항을 적지 말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적지 말고 그냥 지수 해가지고 지수를 따로 적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게 36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 9 맞냐?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패턴 두 가지. 엄청 대박이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 없는 거 할 거거든? 필수 예제 5번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패턴 없는 아이들이야. 이 패턴 없는 아이들의 문제 풀이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돼. 첫째, Sn 빼기 Sn-1이 AN이다. 요거 활용하는 문제. 요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 AN을 Sn 빼기 Sn-로 만든다. 똑같지? 차이가 뭐냐면 SN을 없애고 AN을 만드냐, AN을 없애서 SN을 만드냐. 그게 차이야. 문제 풀이법은. 그런데 대입할 때는 그 수열의 정의에 맞게 대입을 해야 해요. 그걸 구하면 돼. 되게 좀 문제가 복잡해. 네. 근데 그러니까 유형이 다르다고. SN을 AN으로 만드냐, AN을 SN으로 만드냐, 그 차이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단 n은 1부터 여기서만 쓸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내가 나 얘를 그냥 계산을 해야지, 아니 그 얘를 SN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AN을 SN 빼기 SN-로 많이 바꿨다 치자. 이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N이 이게 너무 내가 빨리 했다. 다시 볼게. 식 이거야. 여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를 없애는 방법과 얘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없앨래. 얘를 없애려면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없애는 방법이 여기다가 n자리에 n-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왜 안 되게? S0을 몰라요. 그치, S0이 나와버려. n이 1부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정의에 맞도록 식을 변형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형을 해주냐면 어떻게 하냐? n자리에 n뿌리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SN+1은 4에 A, N+1 마 3이지. 이렇게 둔 상태로 얘를 빼버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SN을 없애는 방법. 그럼 이렇게 없애면 좌변이 뭔지 알아? A. N 아닌데? 그렇지. A N+1이지. 왜냐면 SN+1은 N+1까지 더한 거에서 SN까지 빼면 이거 하나 남는 거야. 좌변? 우변 어떻게 돼? 이거 잘못 적었지? 이거 AN이다. 좌변 어떻게 돼? 아니, 우변 어떻게 돼? 맞아요. 여기 N+1 맞냐? 맞아요. 그러면은 4A N+1 마이너스 4AN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요쪽으로 이항하고 얘 요쪽으로 이항해. 그러면은 3a n 뿔 1이 4a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3으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 B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죠? 네. 그 등비수열을 A10을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규칙을 찾는 게 아닌 거 알지? 여기서 등비수열임을 추리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고. 얘를 SN-1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는 안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n자리 n 뿌리를 집어넣은 이 식에서 풀어야 돼. 그리고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 이렇게 식을 먼저 만들었다 치자. 여기서 그 a n 뿌리를 자리에다가 AN 뿌리를 SN 뿌리를 빼기 SN으로 만들어버려. 둘이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SN 뿌리를 4SN 뿌리를 마이너스 4SN 3 되죠. 그러면 3SN 뿌리는 4SN 뿔 3 되죠. SN 뿌리를 3분의 4SN 뿔 1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못 구한다. 왜 못 구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 아까 저만식 5개 있다 그랬잖아요. 5개에서 저는 2개만 설명해 줬잖아요. 세 번째로 오는 게 얘야. 이렇게 생긴 애.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떻게 풀어야 뭐가 풀리는지는 이제부터는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못 푸는 거라고. 접고 다시 해야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게 되게 복잡해져. 언제 어떤 걸 사용하고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A를 구하라고 하면은 AN을 만들어. S를 구하라고 하면 S를 만들어. 문제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약간 찜찜하지.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딱 요거 하나는 그 외워놓으면 좋아서 점화식이 총 5개가 있는데 세 번째 점화식 교육과정이 없는 거야. 미적분에 나온다.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딱 이렇게 생긴 점화식 하나만 외우자. 그러니까 AN 뿔 1이 AN의 P배 더하기 Q꼴. 예를 들면 점화식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타낸 점화식 구하는 문제.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알파형이라고 해. 왜 수많은 이름 중에서 알파형이라고 부르냐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거라 그래. 이렇게. 이 식을 변형해서 AN 뿔을 빼기 알파는 P 곱하기 AN 빼기 알파. 이렇게 식을 바꿀 거야. 왜요? 그렇게 만들면 그냥 AN과 AN 뿔이는 수열이 아니거든? AN 빼기 숫자, AN 뿔을 빼기 숫자는 등비수열이 돼. 그냥은 수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은 수열이 아닌데 1을 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 그렇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얘를 안 들어도 되지. 그냥 두면 수열이 아닌데 1을 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하는 거는 AN에서 알파를 뺀 수열을 구해버려. 그리고 알파를 이항하면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알파형이라 부르거든. 그럼 이 알파형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얘는 볼 필요 없어. 얘만 보고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같게만 만들어주면 돼. 그 알파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알파를 한번 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해줄게. 잠깐만. 아까 했던 게 계산하기 좋겠다.
내가 여기서 알파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알파를 구하냐면 a n뿔1은 a n뿔1 빼기 알파는 2 곱하기 a n 빼기 알파. 식을 먼저 이렇게 세워. 그리고 알파를 추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전개해봐. 마 2알파지. 네. 얘 이항하면 마 알파지. 네. 마 알파가 마 알파 그냥 알파. 마 알파지. 마 알파가 마일 돼야 되지. 그럼 알파는 얼마일까? 아 1이요. 1이겠지. 그럼 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전개하면 똑같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AN을 두면은 아무런 수열이 아니야. 하지만 AN에서 2를 빼면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니까 그때의 첫째 항은 A1 빼기 1이야. 다 그냥 1을 뺀 수열이라고. 곱하기 2의 N-1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첫째 항을 2로 줄게. 그러면 AN-1은 여기서 1 뺐지. 2의 N-1 되고 이항하면 AN은 2의 N-1 뿌릴. 이렇게 만드는 수열이 알파열 수열 푸는 방법이에요. 그치? 알파로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알파 구하기죠. 알파를 사실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약간 선행 들어간다?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해. 약간 야매거든? 그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AN이라는 수열이, 뭐 예를 들면, 뭐로 할까? 첫 번째가 만약에 16. 잠깐만, 16, 8, 4, 2, 1, 땡땡땡 인 수열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니?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2분의 1이. 그럼 이 수열에서 n번째 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요 다음이 an 뿌릴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리미트 내가 만약 n을 무한대로 보낼게. an 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게. an 뿌릴이랑 누가 클까? 그치? an이 크겠지? 아니야. 둘은 같아. 생각해봐. 이 수열이나 이 수열은 완전 똑같은 수열이잖아. 똑같은 수열을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하나 적은 애를 무한대로 보내는 하나 큰 애를 무한대로 보내는 어차피 이 값은 똑같겠지. 그렇지? 네. 그럼 이 수열하는 값은 수열에 수렴하는 값은 같겠지. 네. 그 값을 알파라는 값으로 두는 거야. 둘이 같은 값으로 둬. 나중에 이거 미적분에서 이렇게 푼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면 AN 뿌릴은 2AN 막 1이었지.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 그러면은 리미트 이 값은 만약에 알파라 하면 수렴하는 값이 알파라 하면 당연히 알파로 가겠지. 2알파 마 1 되겠지. 그러면 알파는 1이지. 그렇게 알파를 구해.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세워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 그냥 이런 수열의 알파를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알파는 항상 여기 알파 대입하고 여기 알파 대입하는 거랑 같다고. 네. 네. 좀 어렵지. 그렇게 해서 알파 구해갖고 일반항 찾아갖고 식 구하면 돼. 네.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수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설명하게 된 계기가 아까가 SN 뿌릴이 이게 얼마였냐? 3분의 4 SN 마 1인가? 마 1인가? 이랬거든? 아까 우리가 구한 수열이. 네. 그러면 얘도 만약에 우리가 SN의 극한을 구해야 해. 그러니까 SN의 일반항을 구해야 해.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다고. 방금 배운 개념을 이용하면. 알파형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봐. 그러면 알파는 3분의 4 알파 마 1이지. 그럼 알파가 얼마니? 3이야? 3이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SN 뿌릴 마다 마 3은 3분의 4 SN 마 3 수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SN 마 3이라는 애는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 수열 된다고. 그러면 첫째 항은 A 1바 3이다. 3분의 4의 N-1 하면은 SN은 이 수열의 첫째 항이 아까 1이었지. 마이 곱하기 3분의 4의 N-1 뿔 3 되는 거야. 그렇게 SN을 구할 수 있어.
SN을 구하면 AN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네. 알겠지? 어렵지?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알아? 이거보다 어려운 게 2개 더 남았어. 그 2가지도 여러분이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 알파형 문제가 사실은 350번에 있어요. 그런데 요 350번에 있는, 연습 문제 350번에 있는 이 알파형 문제를 알파형으로 풀면 안 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푸냐면 축차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걸 풀어야 된다면 축차대입법으로 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규칙 한번 찾아봐. 그리고 어차피 이 강의 올려줄 테니까 알파형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알파형으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게 좀 난 애매한 것 같아. 무조건 하면 시작과 동시에 수열의 극한으로 시작하거든? 곧바로 알파형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알파형이 뭐냐면 가르쳐야 돼. 교육과정 잘못 짰어. 어쩔 수 없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야, 그럼 이어서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